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인 오시은입니다. 사진 한 장이 주는 벅찬 감동과 여운,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이 사진 속에는요, 단순히 그 장면만이 아니라 그 순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카메라 하나만 달랑 둘러매고 전 세계를 누비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김홍희 사진작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요, 설레었어요. 작가님 뵙는다고 설레어 있었습니다. 오늘 직접 뵈니까 영화 배우 같으세요. 안목이 높으시군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죠? 제가 안목이 좀 높습니다. 야, 작가님 여기가 지금 송정에 네. 저희가 와 있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구덕 광업골이라고 하죠. 요 일대는 네, 이제 광업골이라고 광업골. 그러고 바닷가 쪽 나가면 구덕포로 가는 길이고. 그럼 이곳은 지금 어디인 거예요? 이건 제 작업실인데 네. 여기는 제가 이제 평소에 글 쓰는 공간이고 저 옆에 공간은 이제 제 친구들과 사진에 관계되는 얘기, 철학 얘기, 이야기도 하고. 문학 이야기 뭐 이런 걸 하는 공간으로 분리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전국 방방곡곡을 요즘 뭐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이크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멋있는 분 만나고 네. 멋있는 풍광도 보고 그런 프로를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그 기획서를 네. 방송사에 넣었었거든. 그래서 어. 올 초인가 연락이 왔더라고. 와, 그래 재밌다고. 그게 방송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또. 덕분에. 네. 그러면은 사진 작가시니까 네. 여행을 하시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찍는 건 아니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사진 작가니까 너 당연히 사진 많이 찍겠지. 그러는데 의무적으로 찍는 거는 뭐 원고 마감이 있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찍는 경우는 뭔가 확실히 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풍경이든지 사람이든지와 상관없이 네. 뭔가 나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 어. 근데 그걸 못 찍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뭐 밤새도록 그게 꿈에 나오고. 가슴 아래를 하는 거라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실제요 그렇게 하고 나는데 다시 그다를 뭐 차를 빌려 타든지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럼 조금 전에 봤던 그 감격은 없어. 사진 작가가 뭘 아무거나 찍으면 극적으로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고요. 네. 사진 작가는 극적인 순간을 보는 영적 안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극적이면 그거를 가슴 이렇게 느껴서 야 극적이구나 이러고 하고 사타를 착 누르는 게 아니고 네. 사타가 착 눌러지고 극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찍은 후에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느끼는 속도가 손으로 훈련돼서 순간에 오면 극적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네. 근데 일반인들은 와 멋있다 이러고 네, 착 준비를 하고 하는 그죠? 거랑 느끼는데. 다른 거예요 그게. 아, 완전히 그렇군요. 달라요. 전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 서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예. 근데 부산의 활동을 또 고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부산에서 살아본 사람, 또 바다 옆에서 살아본 사람. 네. 그래서 뭐 여행을 뭐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니까 느끼는 건데 꽉 막한 사막을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한다고 쳐요. 네.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아무것도 없어. 네. 근데 가다가 어딘가에 호수 같은 거, 물, 네, 이 물. 딱 보이는 순간에 그렇게 릴렉스 해줄 수가 없어요. 와, 이런 느낌. 환해지는. 아, 정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바다 근처를 못 돌아고 있는 것도 네. 어려서부터 여기 살았고 또 부산 같은 곳이 없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진짜 70나라나 80나라나 어렸을 때 여행을 다녔다는데 네. 어디가 그렇게 제일 좋더냐. 그럼 저는 딱 하는 말이 부산. 부산. 가봐라. 부산만 맞아. 부산만한 곳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니까 괜히 설레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객관적으로 가만히 돌아다니다 와서 보면 부산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릴 적 얘기를 조금 네.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부산 어디서 태어나신? 우리 어머니 말씀에 따라 네. 내가 태어난 그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어디서 잘하셨어요? 그럼? 영도에서 나서 네. 대청동 쪽으로 올라간 기억이 나네. 대청동 쪽으로. 대청동은요 네. 완전 판자촌이었거든요.
그때 전쟁 끝나고 어린 난 시절. 뒤에 네네.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네. 어릴 때부터 무지무지 오르내렸어. 그리고 뭐그 적지까지 적기 하는 곳 아시죠? 네. 그런 데를 두루두루 섭렵했던 어릴 때. 개구장이셨죠? 4살, 5살, 6살 이럴 때 학교 가기 전에 네. 정말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생생해 지금. 그럼 어릴 때도 혹시 사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내가 국민학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죠. 네. 그때 다닐 즈음에 네. 집에 이 자랑인데 카메라 3대 있었거든. 오. 아버지가 카메라 3대를 저희 가지고 집에도 지금 한 대밖에 없는데. 장롱 속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가시고 나면 네. 이래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갖고 놀기 비싼 거? 좋을 만한 딴 거는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근사하니까 손 못 대고 네. 좀 요만한 카메라가 있어서 그걸 들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 밖으로 있는 풍경 딱 찍으면 찌착 하는 소리가 네. 그게 아마 뼛속에 각인된 것 같아. 세뇌된 완전히 영혼에 각인된 느낌. 역시 남다르셨네요. 아니 그러면 정확히 사진에 대한 공부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느낀 적이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네.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일본에요. 예, 사진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도시계획. 아니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작가님? 도시계획 공부하러 갔다가 네. 거기에서 신문 쪼가리에 일일 사진 체험 학교. 우리 학교에서 일일 사진 체험 학교를 합니다. 네. 오시면 이제 아름다운 모델과 오신 분처럼 아름다운 모델과 모델 때문에 가셨네요. 그러니까 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갔어요. 네. 갔더니 진짜 쭉쭉빵빵한 이 모델들이 아유. 생글생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나를 보면서 생글생글 그래요? 이러고 근데 그 카메라 앞에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라이트가 이제 프레시가 아니고 뭐 텅스텐 라이트에 60분을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요. 60분의 1초에 5.6 놓고 이제 누구나 그걸 찍어야 돼요. 결과물이 너무 다른 거야. 그 선생님이 찍은 사진 안에는 그 모델의 표정, 성격, 초롱초롱한 그 눈동자 다 있는데 내 거는 흐리멍텅한 거야. 그래서 오직 이 기능이 뭐냐. 그래서 이것만 터득하면 다시 도시계획 공부하러 가야지.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됐어요. 네. 가게 돼서 공부를 하던 차에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쁜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의 이쁜 얼굴만 찍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구나. 그것을 찍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 속으로 들락날락 걸려야 된다. 아니 사진기로 내면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네.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보이는 걸 찍잖아요. 보이는 걸 딱 찍잖아요. 네. 근데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와. 않는 것이 보여야지 그 보이는 걸 찍을 수 있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진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겠다 느끼면서 이제 일본에서 사진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저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 그 독특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양반한테 제가 참 버르장머리 없이 네. 선생님 제가 좀 사진을 좀 찍을 줄 아는데 그분은 저널리스트였거든요. 사진을 좀 찍을 줄 아는데 그 선생님 취재 나가실 때 저 좀 써주이소. 그래서 제가 아직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네. 선생님한테 그런 제안을 딱 했더니 네. 선생님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혹시 네가 일본에 태양상이라고 있어요. 태양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태양상을 받든지 니콘 살롱에서 전시를 하면 내가 너를 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제가 생겼네요. 요거 태양상은 일본인한테만 줘요. 니콘 살롱 전시는 외국인한테도 허용을 해줘. 그래서 타겟을 니콘 살롱으로 잡았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그걸 했거든. 결국 상을 받으신 거네요. 그걸 했죠. 이야. 그런데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제가 니콘 살롱 오늘 통과해서 전시합니다. 놀라셨겠네요. 이제 일 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그 일본의 전형적인 그 프로페셔널의 그 단순한 한마디. 칼로 그냥 촥 베듯이 들어오는 그 한마디. 뭐라고요? 누구나 한 번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3번은 해야지. 아유, 허무하셨네요. 와, 그 충격. 약간 충격이셨겠네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일주일쯤 있다가 네. 선생님 연락 왔더라고. 와라? 언제? 내일 아침 7시 13분까지 어디로 와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가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또 갔다 왔더니 그날 밤에 쓰는 이제 탱크, 그 현상 탱크가 있어요. 그 필름을 현상하는 탱크.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갈고 닦은 뭐가 있어가지고 딱 해서 사진을 딱 해서 20, 30장 딱 갖다 드렸지. 선생님 그리고 편집실에 올라갔는데 네. 편집장한테 딱 보여주니까 네. 편집장이 딱 그러더래. 그 선생님 내려와서 나한테 한 말이야. 지금까지 웃으면서 김궁 다음에도 일 있지. 딱. 다음에도 일이 인정받으신 있다는 거예요. 거야. 그러면서 편집장이 네. 학생 사진이 왜 이래? 이러면서 되게 칭찬하더라고. 근데 그야말로 칭찬 안 한 사람이다. 그때 이제 불끈 솟는 용기. 오케이. 이제 밥 먹고 살게 됐구나. 뭐 이런. 이제 도시계획 공부도 물러가고. 아,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아니 근데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공을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일본 분들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겁니까? 작가님?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를 깨면 다른 걸 깬다고.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가기 전에 저기 한국의 저기 건설 현장에서 나무 심거나 돌 놓거나 하는 일을 내가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한 70대신 아주 멋있는 영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다가 탁 놓으면은 돌이 정말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내 자리야 하는 그런 느낌들을 탁 주는 것을 어릴 때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70 넘은 어떤 어르신이 나를 참 어여삐 여기셔서 딱 한 수 가르쳐 줬어요. 어떤 건데요? 돌이 다 얼굴이 있단다. 모든 사물에는 얼굴이 있단다. 그건 뭐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 이거 간단한 거잖아. 모든 사물에 얼굴이 있다면 내가 찍는 피사체에도 강약, 중강약이 있을 거고 리듬이 있을 거고 뭔가 다 있을 거다. 그리고 카메라를 딱 들이대는 순간에 휠이 확 꼽힌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걸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나 깨달음이 팍 꼽히더라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쫙 오더라고. 소름이 확 끼치는 느낌. 선생님께서 이 사진 작가로도 유명하시지만 또 글을 쓰는 사진 작가로 더 유명하세요. 책을 몇 권 출간하셨죠? 몇 권에다가 영자 하나 더 붙여주셔야 돼. 몇십 권. 그렇지. 와. 저는 어릴 때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이건 누구나 문학소년의 꿈이잖아요. 근데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글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 습작은 해도 글문이 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것도 이제 사진이 열리면서 네. 글문도 같이 열리더라고. 글의 흐름이랄까 어떻게 글을 쓰고 그 플롯을 어떻게 나누어야지 재미있고 하는 것들이 그냥 뭐 누가 가르쳐준 것처럼 머릿속에서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책을 그렇게 많이 쓰셨는데 그 책 중에서요 한 구절이 상당히 멋져요. 나는 히피처럼 지구촌을 떠돌았다. 잘 때도 눈을 뜬 채로 자는 물고기의 눈으로 세상의 구석구석을 방랑했다. 야, 이거 어떤 느낌으로 적으신 건가요? 떠돌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지금도. 지금도요? 예. 그래서 늘 여행을 하시는 것도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이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가는 게 이게 떠도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한 가지겠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막 어딜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신적으로도 끝없이 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안주 안 하는 거지. 얘기 안 있는 거지. 계속. 멋있는데요? 아마 그 서문에 네. 발은 땅을 짚고 이상은 하늘을 보고 있는 그런 인간이 나와요. 와. 그러니까 이상만 추구해도 좀 그렇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지 현실적이어도 좀 않으니까. 필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자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바란스, 조화로운 데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을 자주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행을 많이 가보셨지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행이 주는 묘한 맛은 새로운 문물을 접한다든지 새로운 지식거리를 찾아가서 나선다든지 참 중요하지만 저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열대로 가면요. 밤에 잔다고 이제 창문 열어놓고 자면 열대의 바람은 완전히 다른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열대 같은 데 가면 또 다 벗고 자잖아요. 다 벗고 자요? 그러니까 그 하여튼 습기가 촉촉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훅 이렇게 몸을 감고 갈 때 느끼는 그 느낌. 놀라운 느낌이에요, 그런 거. 똑같은 바람이지만 몽골 같은 데 가잖아요, 초원에.
초원에 가면 누구나 뭐 아침에 생리적인 현상을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망망한 초원에 저기 한 놈 앉아있고 저기 하나 앉아있고 이렇게 네.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큰일을 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랭이 사이로 훅 지나가는 바람. 정말 놀래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우리가 어릴 때 이럴 때 이제 우리 화장실이 뭐 수세식이 없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그런 데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그 경험했을 때 그 지나가던 바람을 거기서 만나는 거야. 이런 우와 이걸 몇십 년을 잊고 살았단 말이야. 있었던 그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진화된다든지 문명화된다든지 하는 이 과정들이 실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일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이상한 생각 속으로 확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럼 가장 사진 촬영을 하시면서 여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다 것은 힘들어요. 없으세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요? 특별히 힘든 거 예를 들어서 5,000m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있어 내가. 네.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힘들죠 그럴 때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잠비까지. 목숨을 걸고 가야 돼. 여름에 요즘 이 더운 여름에 사진 촬영하잖아요. 네. 요즘 더운데. 이거 막 사우나 안에서 이게 뭐야 그냥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거는요.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양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양쪽 다 똑같이 힘들거니와 일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원고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까지 뭘 해주세요 하는 네네. 마감이 되었을 때마다 느끼는 처절한 그게 있어요. 사진 찍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뭐 지구의 반대편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사진을 주세요 하고 출판사에서 나한테 이제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진을 찍어서 왔어. 컴퓨터에 넣고 이제 한 장 봐. 정말 재능 없구나. 정말 재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이 실력으로 사진사에서 먹고 사니? 그러면 좌절감이 끝없이 있어요. 그러고 덮어.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마감이야. 네.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면 이제 하루 새끼고 이틀 새끼고 하잖아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머릿속에서 한 뭐 갔다 오면 뭐 몇천 장 내지 뭐 만 장, 2만 장도 찍어 온 사진들 중에 어떤 사진들이 기억이 나요. 어떤 사진, 그때 어떤 순간에 어떤 사진 찍혔을 것 같아. 그리고 흘러 쭉 흘러가 보면 어디에인가 사진이 있어. 뭐 보물찾기 하듯이. 그러니까 그 좌절감과 그를 듣고 일어서기, 좌절감, 일어서기, 좌절감, 일어서기를 매번 반복이네요. 반복한다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더 웃기는 건 네. 내가 이제 그걸 사진을 찾았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컴퓨터에 놓고 이제 사진을 손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작업하면서 야 역시 너는 천재야. 약간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다가 그 밑바닥에서 네. 그 극한을 수도 없이 왔다. 좋을 줄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자기를 부추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힘든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동력은 뭘까요? 이거는 꼭 질문을 하면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가장이잖아요. 최소한의 가족 부양을 위한 그 생활비 철저히 벌어야 된다. 대단히 프로적인 정신으로 네. 그거를 철저히 책임지고 있고 거기에 매몰되면 이제 프로로서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작가의 삶은 약간 다른 삶이거든요. 프로페셔널하고 작가는 완전히 달라요. 프로는 의뢰가 들어온 일을 잘 처리하면 누구나 프로가 돼요. 그거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작가는 자신의 정신세계가 반드시 있고 그 정신세계를 위해서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을 표출해내는 거예요. 표상을 구현해내는 거죠. 자기 정신세계를. 네. 그럼 이쪽은 돈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 그러나 이 밸런스,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절묘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밸런스 있게 잘 해나가는 게 작가로서의 수명을 오래 유지하는 비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작가님의 어떤 사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게 있으세요? 나는 내가 왜 사진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사람이 아침 기분 다르고 점심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나는 뭐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지. 이것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해본 것 같아요. 되게 그게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뭐 확 땡기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냥 미친 듯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뭔가 땡길 때부터 계속 뭔가를 했어. 그죠? 그럼 하면 이게 언젠가는 큰 틀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하나만 주장해서 그것만 계속 하시는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 최민수 선생님 삶의 인간의 가난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맨날 찍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정말로 신기해요. 와 같은 그래요. 제가 또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지금 역시 혼란스러워요. 네. 그럼 사진을 처음 접했던 그 순간과 또 지금까지 어떤 변하지 않는 선생님의 어떤 사진 철학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진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기록성이잖아요. 네, 기록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객관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이거는 사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글도 불가능하다. 결국은 그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 시선, 내가 보는 앵글,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내 시선과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한다 그럴까? 내 나름대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사진이 어떤 사실을 명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해 no. 아니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개성과 생각을 가지고 그걸 재해석하는 그런 노력에 지중하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그렇겠죠? 같고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세요. 아 난감하네 그거. 왜냐하면 이제 네.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제일 마지막에 묻는 게 딱 항상 이 질문이잖아요. 네, 궁금해요. 앞으로 뭐 할 거니? 근데 저는요 앞으로 뭐 할 거라 생각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부지런히 하자. 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네. 놀지 한마디 말고, 해주세요. 놀지 말고 임마 그 노는 시간에 글이나 부지런히 써라. 그 어영부영 하지 마. 프린터나 지금 찍어온 사진, 내가 찍어온 사진이 진짜 뭐 말할 수 없이 들어오면 많은데 네. 그걸 프린트해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서 액자에 넣든지 사인을 해놓든지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지. 맨날 노닥거리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일을 나한테 계속 하고 있지. 스스로를 채찍질 하시네요. 뭐 난 미래에 뭐가 되겠어. 뭐 네. 이런 생각.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그 책은 출간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꾸준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나태하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나태하다 김홍이 너 왜 이러니 뭐 이런 생각 맨날 해. 스스로에게 냉정하신데요. 진짜 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맨날 빈둥거려. 앞으로도 뭐 부산뿐만 아니라요. 정말 세계적인 작가님으로 영원히 저희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고 나누다 보니까요. 진짜 매력이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홍희 작가님과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문득 저도 사진기 하나를 탁 불러매고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삶의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요 온몸으로 찍어낸 속 깊은 사진, 바로 이거야말로 우리 삶을 그대로 담아낸 살아있는 예술 작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홍희 작가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워 인터뷰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